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예정이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지난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방지법이 이번엔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 대비 활동을 강화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파리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소집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테러 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방지 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위조 요건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지하는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 수집과 인적 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미국의 210 포병여단을 방문해 전평시 화력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24일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편성한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우리 군과 미군이 연합참모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전시에는 미 2사단 예하부대와 우리군 한개 기계화 보병여단으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이순진 의장은 연합사단 지휘소에서 시어도어 마틴 소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연합사단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어 미 210 포병여단을 방문해 다련장 로켓과 팔라딘 자주포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타격수단을 확인하고 전평시 화력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많은 화기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장병들이 훈련을 잘 시킨 것을 보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의장은 23일 발생한 미 2사단 헬기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들의 명복을 빌고 안타까운 소식에 상심이 큰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슬픔을 잘 딛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 군의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응징보복을 운운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술제대에서의 실질적인 연합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 이순진 의장이 연합사단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를 일컫는 말 바로 탑건입니다. 올해 탑건의 공군 11전투비행단 122 전투비행대대 소속 F-15K 전투기 조종사 안영환 소령이 선정됐습니다. 안 소령은 지난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공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5 보람의 공중사격대회 전투임무기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5점을 획득해 탑건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안소령은 특히 공대지 실무장 사격 종목과 육안으로 적기를 식별해 적기를 차단하는 방어 제공 작전 종목이 추가되는 등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는 뛰어난 공중전투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200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안소령은 사관생도 시절부터 비행교육 과정과 각종 훈련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로 주기종인 F-14K 850시간을 포함해 총 125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소령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사격대회 상금 130만 원을 순직 조종사 자녀들을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게 될 동명부대 17진 장병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24일 오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특수전 사령부에서 열린 환송식엔 파병 장병과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명부대 17진 318명은 임무 수행 능력과 근무 경력, 어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지난 5주간 파병 임무 수행에 필요한 상황별 전술훈련과 기능별 주특기 교육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와 아랍어 등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17진엔 레바논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경험자 60명이 포함돼 현지 조기 적응은 물론 즉각적인 임무 수행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7년 7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정전 감시를 위해 처음 파병된 동명부대는 작전 지역 내 불법 무장 세력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법 무기의 반입을 통제하는 감시 정찰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구호 활동과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17진부터는 태권도 교관 직책을 새로 편성해 태권도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송식을 마친 17진 장병들은 다음 달 초 2개 제대로 나눠 출국할 예정입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과 군악대 장병들이 뜻깊은 합동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5개월간의 노력으로 일궈낸 6분의 연주는 학생들과 군악대 장병 그리고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삼함대 군악대 장병들과 전남 영암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은광학교 관악부 학생들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2년 4월 지역사회를 위해 해군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던 부대와 장애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도해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던 학교가 함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로 13년 동안 삼함대 군악대 장병들은 매주 2시간씩 은광학교 관악부 학생들에게 악기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우려가 한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 악보를 못 보는 대신에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저희들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는 열정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그 노력을 돕기 위한 손길은 2002년 이후 매년 은광학교 학예 발표회 합동 연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 연주에는 2002년 고1 학생으로 처음 해군 선생님들에게 악기를 배웠던 졸업생이자 이 학교 교사인 김국준 씨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1대1 지도를 해주시니까 거의 이제 곡을 연습할 때는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배우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적인 대화도 이제 많이 나누다 보니까는 제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만남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 학생들은 두 곡의 클래식을 연주하기 위해 남들에 비해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군악대 선생님들 덕분에 트럼펫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해군 삼함대 군악대 장병들의 재능 기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드는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트남 지뢰제거 역량 강화 연수단이 육군 공병학교를 찾아 선진화된 지뢰제거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지뢰 제거 정책 관련 베트남 공무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연수단은 육군 공병학교에서 선보인 지뢰 매설과 제거 절차 등 실제 교육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우리 한국군 공병의 지뢰 제거 관련 능력을 전파, 지원함으로써 베트남 지뢰 분야 정책 실무자, 관리자급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학교는 지뢰 및 불발탄 제거 관련 분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병학교는 또 역사관 견학과 장비 전시, 운용시범 관람 등 지뢰 제거 역량 강화에 필요한 내용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연수를 마친 베트남 관계자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병 역량에 따른 세분화된 지뢰 제거 프로그램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한 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4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육군 54단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공동으로 연 인원 2,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였던 경북 7곡, 문경, 영천, 예천 지역에서 유해 발굴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74구의 전사자 유해와 1,67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해 전군에서 가장 많은 발굴 성과를 거뒀습니다. 24일 열린 합동 연결식엔 서정천 사단장과 장병들을 비롯해 경북 지역 보훈단체장과 참전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2000년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유해 발굴 활동을 펴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753구의 유해와 17,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육군 2사단이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일 열린 준공식에는 양국은 재향군인 회장과 6.25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보훈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나라사랑 보금자리의 주인공인 권중창홍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 참가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지난 1956년 6월 예비역 육군 하사로 전역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2011년부터 낡고 불편한 집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내년도 세계 방위산업시장을 전망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관군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주요 발표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제회의실에 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3시간 동안 발표된 연구 주제는 모두 5개.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수출은 36.1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상태. 2006년 2.53억 달러 수출이 시작된 이후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DQ마크 인증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품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인데 2012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금년째로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제도도 저희가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항공과 함정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 지원 확대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가세해 세계 방산 시장 수출은 더욱 어려운 실정. 산학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까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제 방산 시장 환경 속에서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최대 방산협력 대상국으로 지목됐습니다. 2011년 TOC 훈련기와 잠수함 수출 계약으로 최대 방산협력 국가로 자리매김한 상황. 인도네시아를 미래 동남아 방산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잠수함하고 KFX, IFX 사업 등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태는 계속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그 도약의 기회에서 기회를 잘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 수출 패러다임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방지법을 이번에는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예정이 없던 국무회의를 열고 강조한 말입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시급한데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